어렵고 복잡하고 골치 아픈 정치 현안들을 속 시원하게 여러분께 따드리고 설명해드리는 정치 오픈어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당연하죠. 압수수색. 오늘 오전에 들어온 기사 가운데 가장 큰 기사입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 전격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압수수색이 과연 어떠한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되는지, 물론 검찰은 정치적 의도를 갖지 않고 수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정치권의 반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조국 후보자 이렇게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선가 제3지대 외부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켜보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조속히 해명되기를 바란다. 이런 원론적인 짤막한 입장만을 밝혔는데 잠시 뒤에는 사무실에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국 후보자가 출근을 하게 되면 현장을 바로 연결해서 조국 후보자의 이야기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9월 3일. 원래 뒤에는 9월 3일이 문제하고 물음표를 붙이도록 돼 있었는데요. 9월 3일이 문제입니다. 어제 여야가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열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인 민주당 안에서 다음 달 3일은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는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일 법정 시한을 넘긴 날이기 때문에 다음 달 3일에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결국 여당인 민주당이 최종 합의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직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열린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리고 여당이 결정하면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까요? 오늘 정치 오픈어 순서에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치 오픈어 순서, 조국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전방위적인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영환 SBS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준 교수님은 압수수색 소식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례적이잖아요.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이렇게 검찰에 이례적으로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조금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조국 그 후보자와 관련돼서 말이죠. 이게 치밀하게 실은 내사를 했다라는 방증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무슨 뭐 확보를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만큼 그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까지 온 게 아니냐. 또 하나 문제는 대통령이 7월 25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나가서 혹시나 지금 이 검찰 내부에서 일부 검사들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내부 의견이 지금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나름대로 청와대와 여당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가 갖고 있는 도덕성에 관련돼서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의주시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폭발력이 강한 저는 오늘 그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두 가지 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교수님은 어느 관점에 더 무게를 두고 계세요? 저는 양쪽이 다 어느 정도 있다고. 왜냐하면 이게 뭐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압수수색이란 그 단어 자체가 아니 협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수색할 수 있나요? 그리고 더 나가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FBI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사전 검증을 하는 거는 가능을 하지만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거는 뭔가 내부적으로 큰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걸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압수수색에 대한 법률적 의미를 따져보면 그동안 조국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싸고 언론과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아직까지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의혹일 뿐이다라고 하는 반론이 만만치가 않았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범죄 혐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한번 확보해 봐야겠다라는 검찰의 판단이 일단 들어간 것이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줬다라고 하는 것은 법원도 검찰의 그런 판단에 상당 부분 동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혐의가 어느 정도 뭐 입증된 범죄 혐의가 건 있다라고 아닌데,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으니까 압수수색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얘기는 물론 고소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 인지사건이 아니잖아요. 10건인가 11건이 고소고발이 됐다는 게 우선 중요하고 또 청문회 전에 이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뭔가 근거를 좀 확보하자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전혀 이 고소고발이 됐다 하더라도 전혀 이게 가당치가 않다. 혐의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아마 압수수색이 영장이 발부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단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인데 더구나 이른바 지금 살아있는 권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참모라는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가 끝나고 대개 이제 수사에 들어갈 거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전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야말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청문회가 끝나고 만약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수사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겠는가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푼다는 측면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여러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하나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청문회 전에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뭔가 제기되는 의혹들의 어떤 물타기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만약에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별로 혐의가 없다라고 만약에 검찰이 발표를 하게 되면은 야당이나 국민이 그걸 믿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나의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보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청와대의 어떤 하명으로 수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고소고발된 사건이니까 특검 얘기 나오고 또 시간이 흐르면 또 이 증거가 없어지길 어찌 모르니까 정말 있는 그대로 원칙적으로 수사를 하려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또 방점을 좀 두고 싶습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이 원리 원칙대로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수사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으니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도 아직 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증거 확보는 빠른 시일 안에 확보를 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이 시점에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정치권에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조금 전에 화면이 잠깐 나갔습니다만 검찰에서는 이번 압수수색 정치권에서는 정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검찰은 아까 화면도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압수수색한다. 그리고 지금 조속히 자료를 확보하지 않으면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저 뒷부분의 그 문구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게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는 어떤 검찰의 판단을 좀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사실 저 자료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전 자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청문회를 며칠 앞둔 상태에서 검찰이 저런 이유를 들면서 자료를 빨리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래서 상당히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이고요. 그래서 여당이나 이런 청와대 쪽에서 상당히 당황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런 검찰의 설명에 대해서요. 예, 조국 후보자가 막 인사청문 준비단에 출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문회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되시면 사실상 검찰 지휘하는 역할 되시는데 관련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 지휘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평소와 다르게 오전에 출근하지 않고 누구와 어떤 의견 나누셨습니까? 특별한 건 없었고요. 약간 몸살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따로 늦게 나왔습니다. 청와대와는 최근에 뭐 의혹 관련해서 논의하신 게 있으신가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사퇴설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에서 모든 걸 밝힌다고 하셨는데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은 청문회에서 특별히 말할 수 있는 게 적어지지 않나요? 말을 못하지 않나요?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가족들과는 어떤 대화 나누셨습니까? 여론이 법무부 장관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높아졌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초학생들이 지금 사퇴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겠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탄 엘리베이터가 이제 막 올라갔고요. 취재 기자들과 카메라 기자들이 그 앞에까지 따라붙어서 열심히 취재를 했습니다만 조국 후보자가 서너 개 질문 받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오늘 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제가 스스로 후보자직을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성실하게 인사청문회 준비를 끝까지 성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출근하지 못했던 이유는 몸살기가 있어서이지 압수수색 때문에 오늘 오전에 출근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고요.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검찰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와 특별하게 의견 주고받은 것 없고 저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조국 후보자 이야기 들으셨는데요. 네. 어쨌든 검찰의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혹일 뿐이다. 그렇죠.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은 아니다. 그러니 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나의 길을 가겠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문제는 청문회 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첫 번째 문제 제기가 있고요. 왜냐하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나왔을 경우는 저는 뭐 청문회가 사실상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첫 번째의 그러한 벌써부터 그런 예상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도 예. 이 청문회가 과연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속에서 얘기를 하고 오히려 그러면 차라리 그냥 특검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요. 오히려 아주 굉장히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했었어야지 옳은 거 아니냐. 대통령이 일단 지명을 철회하고 검찰이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그것이 의혹이 확실하게 밝혀지면 그때서 다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충분히 있었을 부분도 있는 것인데 철회를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압수수색하고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청문회를 한다? 저거는 저는 지금까지 제가 그 미국 의회의 과정이라든지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저런 거는 굉장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좀 그 청문회 과정 속에서의 이런 순탄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일단은 문제 제기를 좀 합니다. 지금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검찰이 수사까지 하고 있으면 대통령이 일단 지명을 철회하고 검찰 수사 결과 지켜보고 나서 모든 의혹들이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면 그때 가서 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지명한다. 논리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벌써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다라는 얘기는 정치적 행위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일단 신임을 거둬들었다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들리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례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국 후보자에게 저렇게 제기된 의혹들도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저도 뭐 청문회를 숱하게 많이 보고 많이 이제 느끼고 그랬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의혹이 제기되고 특히 딸의 문제 그리고 특혜와 의혹의 문제 그리고 특혜와 편법의 문제 아니에요. 이게 위법 탈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청문회 전에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건 뭐 대단히 낯설잖아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만큼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대단히 심각하고 위중하다라는 겁니다. 전 그래서 아까 조국 후보자 이거 표정이나 이 발언하는 걸 보니까 대단히 이제 결기도 있어 보이고 단호해 보이는데 정말 이렇게 느껴지긴 해요. 조국 후보자가 정말 할 말이 있나 보다. 단순하게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출퇴근하면서 하는 차원 말고 정말 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대단히 억울해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자진 사퇴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뭐 자진 사퇴할 수 있는 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간에 지금 조국 후보자는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을 자기가 해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상황은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또 나왔기 때문에 또 며칠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국 후보자가 2015년 4월에 직접 쓴 트윗인지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한 건 아니고 언론 기사에서 제가 봤고 지금 저는 이덕일 씨라고 왜 조선시대 네, 맞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쓴 글을 보면 조선시대에 언관에 의해서 탄핵된 사람들은 일단 사실이든 아니든 무조건 사직해야 했다라고 하는 그 팩트를 이 이덕일 씨가 이 글이 2015년 4월 12일에 썼다고 지금 돼 있는데 2015년 3월 5일에 한국일보에다가 이덕일 씨가 이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시점상으로는 이 글을 보고 나서 썼을 가능성도 있는 글인데 이 부분은 좀 더 실제로 조국 후보자가 쓴 글인지는 저희가 또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2015년 4월 10일 조국 후보자가 쓴 글이 맞을 거라는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한 달 전에 이덕일 씨가 쓴 글을 보면 언관에게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무조건 사직해야 했고 무고함이 밝혀진 후에야 복직했다. 그런데 당시에 조국 후보자는 성완종 리스트 주인공들의 처신은 무엇일까라고 당시 성완종 리스트에 언급됐던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자세를 보였는데 이것과 지금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시는 예,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조국 후보자의 이 트윗 글이 어떤 면에서 보면 조국 후보자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른바 과거의 조국과 오늘의 조국. 지금 조국 후보자가 한 말과 이 지금 나타난 의혹들의 괴리가 너무 심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뭐 완벽하게 우리가 사람이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만 조국 후보자의 트윗이라든지 그동안 했던 말들과 너무 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 말도 그래요, 사실은. 조선시대 때 정말 그랬어요. 조선시대는 그래서 탄핵이라는 하나의 그 절차가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하고는 달리. 그래서 상대방의 정적을 제거할 때 탄핵이라는 제도를 많이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억울한 사람도 있었는데 조선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그대로 이어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한 번은 성찰할 필요가 정말 있어요. 무조건 사퇴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뭐 감히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런데 워낙 많은 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과 대비해 볼 때 조국 후보자가 너무나 민심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사고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민심이라는 거는 여론하고 좀 다른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론이라는 게 더 진화하고 결집해서 가슴에 이렇게 남는 게 민심이거든요. 아직은 뭐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어떤 여론이 어느 한쪽으로 압도적으로 형성이 돼서 그게 민심으로 정착되면 그거는 사실은 거슬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서서히 그런 단계까지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번 한 주에 또 여러 가지 언론의 보도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조국 후보자가 같이 좀 성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검찰의 압수수색 이야기 잠깐만 다시 해보도록 하죠. 검찰 내부에서 또 정치권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에 포함된 의미, 검찰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고소고발 들어왔고 사실관계 확인하기 위해서 증거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인 것뿐이다. 원리 원칙대로 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런저런 분석과 평가들이 있을 것이고 정치권은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오늘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 말을 보면은 상당히 우려한다. 그리고 이렇게 상당히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실시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이로 인해서 청문회가 진행이 방해되지 않을지
상당히 우려를 표한다 그랬고요. 특히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 이게 오늘 그 민주당에서 나온 그런 반응입니다. 그리고 한국당에서는 이제 수사 착수가 오히려 늦었다. 그래서 청문회까지 기다릴 거 없이 사퇴하라. 이런 그런 말을 했고요. 바른미래당은 이게 만약에 면죄부용이나 여론 무마형 꼼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정의당에서는 상당히 그 논평할 때 조심스럽게 논평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이례적이다. 근데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검찰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의도냐 아니면은 뭐 무마형 꼼수냐 이런 데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말들이 많습니다. 뭐 어떤 검사장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수사까지 진행된 마당에 뭐 법무부 장관이 와서 어떻게 뭐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청문회가 뭐 다음 주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제기된 많은 의혹들이 있었고, 그게 후보자도 해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또 야당에서도 얘기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거치기 전에 검찰에서 다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변수가 만들어지고 상황이 좀 굉장히 복잡하게 꼬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 가운데는 조국 후보자를 향해서 그만둬야 한다는 메시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검사장도 네, 있고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집권당 내부에서도 이거 뭐지? 혹시 검찰 개혁 방해하려는 검찰의 이거 아니냐라고 일종의 반격을 좀 취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설마 검찰이 대통령이 지명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이런 압수수색을 했겠느냐. 오히려 사실관계 명확하게 규명해서 조국 후보자와 가족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또 명명백백하게 확인해주기 위한 그런 법적 절차에 착수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또 전혀 다른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주연카님 말씀하신 거랑 이제 조금 확대 해석을 하면 오늘 검찰이 맨 마지막에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요.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후보자가 임명이 돼버리면 오히려 객관적인 그러한 그 자료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했다라는 것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여기에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자꾸만 지금 저는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뭐 검찰 개혁을 방해하라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얘기하는 건 조금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너무 검찰 내부에서 이런 그 반개혁적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뭐 임명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것을 과연 허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는 식으로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될 입장에 있는 후보자가 검찰 개혁 방안을 어저께 발표를 한 것도 실은 악수였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검찰 내부 속에서의 동요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다양한 식으로 우리가 해석은 가능하겠으나 여하튼 간에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에 대한 전권은 결국은 대통령이 준 거예요. 어떠하든 간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정말 그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하라라고 한 부분을 아주 대통령이 직접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은 굉장히 충실하게 그 부분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의 가능성 가운데 어느 쪽에 방점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 건지에 대해서 아까 김영준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네네. 조국 후보자를 향한 메시지적 측면이 강하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은 후보자가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최 교수님은 제가 지금 방금 질문드린 두 가지 가능성, 조국 후보자를 향한 메시지다, 그만둬라 라고 하는 검찰 내부의 메시지, 그런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다, 아니다, 사실관계 명백하게 밝혀서 오히려 이것들이 그야말로 의혹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인 것 아니냐는 전혀 상반된 시각에 대해서. 저는 뭐 제가 아까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가능성도 있다 하더라도 그건 거의 없다. 왜냐하면 만약에 검찰이 청문회 전에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 결과를 발표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조국 후보자의 비판적인 시민들, 국민들과
야당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금 특검 얘기 네. 상당히 그러니까 그거는 세게 하고 있어요. 그건 지금 막 이게 조국 후보자의 이 어떤 이른바 의혹들을 이른바 클리어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는 건 대단히 이건 아주 원론적인 건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음모론적으로 너무 의도적으로 보지 말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 상황 속에서 한번 밝혀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세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조국 후보자에게 너 사퇴해라. 라고 하기 위해서 수색했다. 그것도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인데 일부러까지 그렇게까지 하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검찰에 뭐 특별히 지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어떤 고리가 있어가지고 민정수석이 뭐 이렇게 지시하고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검찰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한 거라고 좀 봐요. 일단. 그걸 지켜보고 그런 다음에 어떤 몇 가지 하루 이틀 좀 본 다음에 이게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는 그때 판단해야지 아직은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압수수색을 들어간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국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 고소고발 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 여당과 야당의 반응 아까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혹시 목소리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대변인이나 원내대표 등 간에 이 압수수색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목소리가 들어온 게 있는지, 여당과 야당이 다 들어오지 않았으면 어느 한쪽만 들려드리기는 어렵고요. 여당과 야당이 다 들어왔으면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조국 후보자의 오늘 출근길 발언, 조국 후보자의 출근길 발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좀 저희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조국 후보자가 오늘 출근길에 한 이야기 길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후보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오늘 국회를 찾았고요. 여당과 야당도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였는데 자, 그러면 먼저 조국 후보자가 오늘 출근길에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문회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되시면 사실상 검찰 지휘하는 역할 되시는데 관련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 지휘를 하지 않습니다. 네, 평소와 다르게 오전에 출근하지 않고 누구와 어떤 의견 나누셨습니까? 특별한 건 없었고요. 약간 몸살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따로 좀 늦게 나왔습니다. 청와대와는 최근에 뭐 의혹 관련해서 논의하신 게 있으신가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사퇴설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에서 모든 걸 밝힌다고 하셨는데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은 청문회에서 특별히 말할 수 있는 게 적어지지 않나요? 말을 못 하지 않나요?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가족 예, 조국 후보자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검찰개혁 차질 안 된다. 전 무슨 뜻일까요? 그게 지금 얘기했던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가 진실이 아닌 진실이 의혹이라고 하는 거는 의혹이라고는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그 상황인데 네. 이게 갑자기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논리로 그게 지금 조금 연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내부에 혹시 지금 조국 후보로는 법무부 장관이 어렵다라는 기류가 굉장히 만만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나온 게 아니야라고 지금 조국 후보자가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검찰 개혁에 차질이 벌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그런 말로 들릴 수밖에 없어서 이게 지금 강하게 검찰 내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한 요동치는 부분이 혹시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멘트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더 듣자고 들어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다는 거예요. 다만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 검찰 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와 저는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즉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지금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이 의혹만으로 내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야말로 검찰개혁, 법무개혁의 적임자임을 자부한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국민에게 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의혹으로 당연히 검찰개혁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의혹만으로만 물러나면 안 되는 거죠.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저는 네.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저 논리가 네. 우리가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네.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공직 후보자가 공직 후보자의 선택하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국민의 뜻과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오히려 개인적인 문제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건데 이게 갑자기 법무개혁, 검찰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약간 네. 거대 담론 쪽으로 확 뛰는 거예요. 논리가. 제 추론인데 예. 검찰 내부에 어쨌든 조국 장관이 되면은 상당히 그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에 불리할 수 있다라는 기류가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아무리 윤석열 총장이 개혁을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류를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이 대단히 이례적이고 뜻밖의 지금 상황인데 이 뭔가 검찰에서 자신이 법무장관에 가는 것을 좀 막으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걸 은근히 좀 국민들에게 알리는 건 아닌지 그렇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압수수색과 관련해 가지고 약간 이 말이 좀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진실한 의혹만으로 검찰개혁이 안 된다. 차질이 있어서 안 된다는 말이 그래서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약간 좀 불만이랄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을 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조국 후보자와 가족 둘러싼 의혹으로 특히 젊은 층들이 대단히 실망하고 분노하고 촛불 집회도 열고 있고 지난주만에 하더라도 찬성 의견이 많았던 여론조사 결과가 반대가 더 많은 걸로 뒤바뀌고 이런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 법무개혁이라고 하는 자신이 지명된 그 이유를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검찰개혁과 법무개혁 내가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은 이거는 또 안 됩니다. 이 정부에서도 이것만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저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아직까지는 의혹이고 진실이 아닙니다. 네. 지지층,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이 더 결집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좀 함께 돌파해 나갑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정치적 메시지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때 이렇게 예. 좀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검찰개혁 차질 안 된다고 했는데 검찰개혁 차질은 실은 다른 수사인 것 같고 문맥상으로 보면 이렇다고 해석을 해야 돼요.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나요? 그것이 결국은 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를 흔드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은 검찰개혁은 결국은 도로아무로 타물이 되니까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안에 가운데 하나 빠져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있고 나서 의례적으로 상당히 오전에는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저 사무실에. 그러니까 많은 숙고를 해봤겠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물론 청와대와 교감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판단할 때는 이거는 뭔가 조국 흔들기가 검찰 내부에서 혹시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뜻의 뉘앙스로 아마 그 발언을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압수수색에 대해서 여당 청와대에서도 미리 알지 못했다, 대단히 뜻밖이다, 놀랍다,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던데 대략 언제쯤 알았다는 거예요? 그 시점은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침에 취재를 하니까 청와대에서는 그런 얘기는 듣긴 들었다. 근데 언제 뭐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정도입니다. 하지만 대략 언론에 보도되기 직전쯤 뭐 언론에 이런 겁니까? 보도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직전. 보도되고 알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직전, 보도되기 직전에야 알았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한 것 아닙니까? 네, 직전이란 말은 안 했지만 예. 뭐 긴박하게 보고를 받았을 것 같은데 여하튼간에 보고를 받았지만은 상당히 뭐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보고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또 뭐 말릴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그렇고 여당에서도 지금 상당히 뭐 다음 주 청문회를 앞두고 이것저것 증인이라든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갑자기 압수수색 한다니까 또 여당이 상당히 당황하면서 우려한다는 그런 반응을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아까 말씀 제가 약간 저도 덧붙이면 예. 진실 아닌 의혹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압수수색했다 그러면 검찰에서 뭔가 잡았나 보다. 그다음에 법원에서 영장 발부했으니까 뭔가 있겠구나 생각하겠지만은 조국 후보자는 그것만 가지고 이제까지 제기됐던 의혹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2단계에서는 사퇴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상에 필요한 절차이고 요건이죠. 압수수색을 통해서 검찰이 불법 또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갖고 있는 의심을 이게 정말로 확실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압수수색인데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발부를 해줘야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현재로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이 발부가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섣부른 상황이다. 다만 검찰이 그런 의심을 갖기에는 충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서 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본격적으로 관련자들 소환도 하고 또 조사도 해야 이것이 정말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관련자들을 기소를 하겠죠. 그때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